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이제 그 태권도장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만둔 상태고, 예. 근데 도장 운영할 때 이제 그 아이 두 명이서 같이 놀다가 네. 서로 무릎을 부딪혔어요. 예. 근데 한 애는 괜찮은데 한 애가 이제 아프다 그래서 예.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그 기부스를 하고 네. 풀 때까지 이제 제가 이제 책임을 다 졌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네. 그 처음에 한두 번 그 물리 치료를 받았을 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안 나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 그 선택 진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비용이 그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 15회 정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예. 그 책임을 제가 어디까지 져야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어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은 학원 운영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학원 네네. 운영하셨을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그 수업 도중이 아니고 아이 둘이 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네.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기부스 풀 때까지는 한 6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두 번 그 영수증을 제가 받아봤는데 예. 한두 번 받았을 때는 그 비용이 얼마 안 나왔어요. 네. 근데 3회부터는 그 선택 진료비라 그래서 예. 그게 따로 비용이 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 그 비용을 계속 이제 선택 진료를 계속 받아서 한 15회 정도 받아서 네.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제 그 영수증을 청구를 했는데 네. 뭐 일단은 거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는데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계속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네, 이 제가 볼 선택 때는 진료를 앞으로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신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이거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네, 네. 그래서 좀 도움 좀 얻고자 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네. 주셨고요. 자, 네네. 우선 최신영 변호사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옆에 네네. 계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현재는 지금 학원을 폐업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 혹시 그 해당 사고는 언제쯤 발생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한 1월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초에 발생한 사고이고 그 사고, 그 학원 폐업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네네. 보상 책임을 지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통상은 이런 경우에 학원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네네. 그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실수로 가입을 못했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대상이라서 네네.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원래 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 본인의 손해 그리고 학원의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그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네네. 그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학원의 경우는 1인당 배상 금액은 뭐 이제 1억 원 이상, 한 사고당 1사고당 배상 금액은 10억 원 이상, 그리고 의료 실비, 구내외 치료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상 이러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에 기해서 그 보상 범위 내에서 그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네. 그 말씀하셨던 사고 같은 경우는 학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 학원 운영자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 민법 755조에 기한 이제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질의 주신 부분은 이 치료비라 함은 어디까지가 과연 치료비인지, 내가 어디까지 배상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도 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 통상적으로 이제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험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향후 치료비까지 평가를 해서 그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즉 네.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전액 배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향후 치료비까지도 제가 보상을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보험상에서도 이제 그 보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고를 유발한 학생의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상황 그리고 그 향후 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등을 첨부하고 이를 평가를 해서 향후 치료비가 지급이 되게 되고요. 그 염려하시는 바처럼 이제 무작정 뭐 수년간의 치료비까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의 치료비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의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정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결과라고 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배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좀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뭐 향후 진단 계획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좀 네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그 아이 부모님하고도 앞으로의 진료 계획이 어떻게 요거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학생의 부주의가 조금 큰 경우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도 이제 과실 책임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고 정황 같은 경우도 좀 같이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그 감독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전주의를 충분히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는 현재 학원은 폐업을 하신 상태인데 지금 선택 진료비가 추가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선택 진료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 이후로부터는 제가 책임을 좀 못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 같은 게 생길까요? 네, 뭐 이제 어떤 태도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치료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에 대해서 내가 사업자를 폐업했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면 본인의 그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폐업했지만 이자는 분명히 대표자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맞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동일합니다. 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셨던지 사업을 폐업하지 않으셨던지 네. 동일하게 이 치료 비용을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이제 뭐 폐업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이걸 지급하지 않으실 의무가 있으시겠죠. 그렇군요. 네네. 아까 이 중간에 상담 중에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친구와 다툰 게 아니고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다친 건데 그 상대방 아이는 아프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둘의 부주의로 인해서 한쪽이 좀 아프게 됐다면 그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는 있을까요? 그 상대방 아이의 부모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쵸. 원래는 이런 모든 경우까지 좀 포괄해서 이 배상보험의 책임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대방 아이의 과실이 조금 큰 부분이라고 네.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책임 소재를 조금 논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 그 아이의 좀 불법행위 부분이 조금 크다라고 평가될 경우에 이제 고의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중과실에서 된 것인지 책임 소재를 조금 가린 후에 그 부분도 좀 같이 공동 부담을 하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조금 가릴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보험을 가입 안 하신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으셔서 폐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폐업을 했지만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 청구가 계속해서 가능한 걸까요? 계속해서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네. 그 치료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치료비의 이제 범위를 그러니까 사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과연 내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 포함하는 게 어떤 거 적극적인 손해인지 소극적인 손해인지 소극적인 손해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포함할 것인지 네. 향후 치료비는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사실은 좀 섬세하게 그 손해배상 범위를 좀 따져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보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 후에 이 손해액에 대해서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그 배상 범위를 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조금 억울하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사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친권자에 준하는 사실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셔서 예. 이런 무과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보험 의무가 조금 보험에 대해서 가입 의무가 조금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그 선생님으로서는 충분한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소명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무과실 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활 관계 범위 내에서 밀접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안전 조치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보험 가입을 안 하신 게 참 안타깝네요. 우선은 일단은 진료비를 좀 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부모님과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